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자. 먼저 수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1, 2, 3, 4, 5, 6이나 5, 7, 9, 11, 13, 15 이런 식으로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 이런 것들을 바로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 수열을 먼저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랬을 때 그럼 과연 n번째 항은 몇이 될까?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n이 되겠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지. 근데 만약에 수열이 이렇게 바뀌면 3, 7, 11, 15, 19, 23 이것도 뭔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 n번째 항은 뭘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선뜻 안 나오지. 이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우린 앞으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수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등차 수열의 등은 같을 등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같은이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서 차는 차이를 의미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 2, 3, 4, 5 이 수열을 다시 보면 이 차이들이 다 1로 일정하지. 그리고 3, 7, 11, 15, 19 이런 수열도 다 차이가 4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얘는 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같은 차이들 1이랑 4 이걸 우린 공차라고 하고 D라고 표현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3, 7, 15, 19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을 한번 살펴볼게. 얘는 4씩 더해지는 수열이었고 얘를 첫 장부터 A1, A2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이런 수열의 n번째 항을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A1부터 AN까지 등차 수열이 나열돼 있을 때 얘네들은 차이가 항상 D로 일정하잖아. 그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까? 1부터 N까지니까 N-1번 더해졌겠지. 자, 그러면 첫 장부터 공차를 N-1번 쭉 더하면 AN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AN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개 쭉 더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1D라고 표현하고 이걸 일반항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항 공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 이걸 전개를 해보면 dn 플러스 A1-D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랑 그리고 n 앞에 있는 1차항의 개수가 공차 D라는 거야. 이 두 가지 내용만 알면 일반항을 금방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아까 그 수열로 돌아와서 n번째 항, 즉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먼저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볼게. AN은 A1 플러스 N-1D였는데 첫째 항이 3이었고 공차는 4씩 떨어져 있는 수열이니까 4를 대입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4n-1이 나오네. 이게 저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지. 그런데 이 일반항 공식을 약간 변형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잖아. 첫 번째,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몇 n 플러스 몇 이런 꼴로 나올 거고, 근데 1차항의 개수가 D라 그랬잖아. 근데 D가 몇이야? 4잖아. 그러니까 4를 대입해주면 돼. 자, 이제 여기서 첫째 항이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하면 3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상수항이 몇이 돼야 될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N은 4n-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보자. 5, 7, 9, 11 이렇게 커져나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라 그랬어. 자, 얘는 몇씩 커져? 2씩 커지니까 공차가 2지.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여기서 1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잖아. 1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상수항에 몇이 있어야 될까? 그치?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은 2n 플러스 3이 된다.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은 금방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다음 수열을 보면서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을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3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고 있는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고. 자, 여기서 숫자 5는 양옆에 있는 3과 7의 평균이라는 사실.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건. 자,
평균이기 때문에 3이랑 7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5가 나올 거야. 그렇지? 자, 마찬가지로 7은 양옆에 있는 5와 9의 평균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5랑 9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7이 나올 거고. 그런데 이렇게 양옆이 아니라 두 칸씩 건넌 수들이라도 같은 칸만큼 떨어져 있으면 평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3이랑 11을 반으로 나누면 또 7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b는 양옆에 있는 수들의 평균. 그래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2b는 a 플러스 c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우린 등차중앙이라고 하고, 그래서 등차중앙의 식이 2b는 a 플러스 c다. 그러니까 등차중앙은 평균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세수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등차중앙을 생각해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 그래서 b는 a랑 c의 평균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정리해보면 2b는 a 플러스 c라는 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등차중앙은 다음에 배울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등차수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단축키 몇 개만 알려줄게. 첫 번째, 항들의 차가 나왔다 라고 하면 공차 D를 생각하면 돼. 이따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보여줄게. 그리고 두 번째, 항들의 합이 나왔다. 그럼 방금 배운 등차 중앙을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그 등차 중앙은 평균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제를 바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자. 지금 공차가 7인 등차수열인데 A13에서 A11을 뺐어. 이게 뭐야? 차이가 나왔잖아. 그렇지? 차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 그랬지? 공차를 생각하라 그랬어. 이렇게 A11, A12, A13은 공차가 D로 떨어져 있는 등차수열이잖아. 여기서 A13에서 A11을 빼면 그냥 바로 공차 2개, 즉 14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항들의 차가 나오면 공차 몇 칸 떨어져 있냐로 바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걸 아까 배운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도 있어. A에는 A1 플러스 N-1D 공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N이 13이었고 공차가 7. 마찬가지로 A11도 그대로 똑같이 구해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똑같이 14가 나오거든.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그냥 일반항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바로 공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푸는 걸 더 추천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 첫 장이 2인 등차수열인데 이번엔 A7이랑 A11에 합이 나왔지. 자, 합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등차 중앙을 생각하자 그랬잖아. 자, 이렇게 A7이랑 A11을 펼쳐놓고 얘네들의 등차 중앙, 즉 평균이 몇일까를 생각해봐. 가운데가 몇일까? A9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A7이랑 A1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평균은 A9가 된다. 즉 A7이랑 A11을 더한 건 2A9가 되겠지. 그러니까 2A9가 20이라는 얘기야. A9는 10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합이 나오면 바로 등차 중앙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첫째 항이 2라 그랬잖아. 그런데 아홉 번째 항이 10이니까 얘는 몇 칸 떨어져 있어? 8칸 떨어져 있으니까 8D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차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A10은 A9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건데 A9가 10이고 공차가 1이니까 10 더하기 1 해서 11이 답이 되는 거지. 다음 문제 보자. 이번엔 합이 나왔네. 합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등차 중앙.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평균은 몇이야? A2잖아. 그러니까 2A2가 6이 되니까 A2는 3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A4랑 A2의 차가 나왔잖아. 자, 차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공차 생각하라 그랬잖아. 얘네들은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 2개가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 D는 3이 된다는 얘기야. 자, 물론 여기에서 바로 A6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린 지금 연습 중이니까 굳이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A에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야. 3n 플러스 몇인데 얘가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상수항에 몇이 들어가야 될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니까 3이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A6은 n에다가 6을 대입한 15가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이렇게 A8은 A2 더하기 1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A2를 반대편으로 넘겨보면 A8-A2는 12. 두 항의 차가 나왔지. 그럼 뭘 생각하자 그랬지? 공차를 생각하자 그랬으니까 얘네 둘은 6칸 차이 나니까 6D는 12. 그래서 D는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 조건 A1, A2, A3을 더했더니 15가 나왔대. 이렇게 항들의 합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 그랬어? 등차 중앙 생각하라 그랬잖아. A1, A2, A3의 등차 중앙, 즉 평균은 어디에 있어? A2가 평균이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A2를 3개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3A2가 15니까 A2는 5가 되겠지? 이번에도 A10을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연습을 위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2n으로 그냥 출발하자 그랬지. 자, 여기서 두 번째 항이 5가 나와야 된대. 그럼 상수항이 몇이 돼야 되겠어?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되려면 상수항이 1만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A10을 구해보면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니까 정답은 2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A2가 5라 그랬잖아. A10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 8칸 떨어져 있지. 자, 근데 우리가 공차가 2니까 한 칸에 2씩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부터 공차 2를 8번 더하면 답은 똑같이 21이 나오는 거지. 어렵지 않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